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데도 비가 두어 번만 지나가고 나면 텃밭 가장자리는 금세 딴 세상처럼 바뀝니다. 고추나 상추가 자라는 본밭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늘 밭두렁에서 먼저 치고 올라오는 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조금 거슬리는 정도였는데 사흘만 지나면 발목까지 차오르고 일주일만 지나면 예초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풀이 한번 올라오면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베어내면 시원한 건 하루 이틀이고 다시 비가 오고 햇빛이 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올라옵니다. 충북 음성 외곽에서 작은 밭을 가꾸는 김영수 어르신도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밭 안쪽 작물은 그래도 키우는 보람이 있는데 밭 가장자리는 아무리 시간과 힘을 써도 늘 제자리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풀을 뽑으려고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허리가 먼저 당기고 잠깐 일어섰다가 다시 앉을 때는 무릎이 먼저 말을 합니다. 예초기를 메고 밭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돌고 나면 등에 땀이 차고 손바닥은 얼얼하고 그날 저녁에는 밥상 앞에서도 몸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정작 더 허탈한 건 이렇게 힘을 들여 정리한 자리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 계절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며칠 깨끗해 보이다가 다시 풀에게 자리를 내주는 곳일 뿐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밭이 아니라 어쩌면 끝도 없는 피로일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나는 날이면 마음이 놓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자랐을까? 이번 주말에도 기계를 꺼내야 하나? 허리가 버틸까?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니 밭이 쉼이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 박정호 어르신의 밭 가장자리는 달랐습니다. 거기도 같은 비를 맞았고 같은 여름을 지나는데 이상하게도 풀과 씨름하는 기색이 덜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천천히 보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밭두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밭 가장자리는 그냥 비워두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풀은 원래 나는 것이고 사람은 원래 그걸 베어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리는 비워두는 순간부터 이미 손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는 그해 여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도 실용적인 해답으로 조용히 마침내 이어졌습니다. 그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비가 온 다음 날이면 습관처럼 자기 밭 가장자리를 먼저 둘러보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바로 옆집 박정호 어르신의 밭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을 공기 속에 있고 같은 비를 맞고 같은 계절을 지나는데도 두 집의 밭 가장자리는 이상하리만큼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밭두렁에는 늘 풀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조금만 비가 내려도 흙이 드러난 곳마다 초록빛이 빠르게 번졌고 며칠만 손을 놓아도 다시 예초기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호 어르신의 밭 가장자리는 풀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잡초가 올라올 자리마다 이미 다른 식물들이 조용히 제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김영수 어르신도 그저 부지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볼수록 그건 단순히 더 자주 일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정호 어르신은 덜 힘들어 보였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도 급하게 기계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없었고 허리를 붙잡고 한숨 쉬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대신 아침이면 천천히 밭 가장자리를 따라 걸으며 잎을 살피고 손이 닿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만 조금씩 거두어 갔습니다. 그 모습은 풀과 싸우는 사람이라기보다 밭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김영수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밭 가장자리가 저렇게 덜 어수선하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박정호 어르신은 웃으면서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푸른 사람이 초대한 적이 없어도 빈 땅이 있으면 먼저 들어온다고. 그러니 밭 가장자리도 그냥 버려두지 말고 쓸모 있는 것으로
먼저 채워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밭 안쪽만 작물이고 바깥은 그냥 두렁이라고 생각하면 해마다 사람 몸이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김영수 어르신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신은 늘 풀을 없애는 데만 마음을 썼지 그 자리에 무엇을 들여놓을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름만 되면 밭이 점점 자신을 지치게 만든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박정호 어르신은 밭 가장자리도 밭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먹을 수 있고 오래 두고 쓸 수 있고 땅을 허투루 비워두지 않는 식물들로 가장자리를 채워놓으니 풀은 설 자리가 줄고 사람은 허리를 덜 쓰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김영수 어르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땅을 두고도 누구는 해마다 풀을 베며 여름을 보내고 누구는 같은 자리에서 잎을 따고 향을 맡으며 계절을 건넙니다. 차이는 힘이 더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밭 가장자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그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차이는 곧 밭두렁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이 생기고 나니 김영수 어르신은 밭 가장자리를 예전처럼 대충 지나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풀이 올라오는 자리, 손이 더 가는 자리, 늘 나중으로 밀리는 자리라고만 여겼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비워두면 풀의 자리가 되고 먼저 골라 심어두면 사람 편이 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풀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를 먼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했습니다. 밭 가장자리에 심는 식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것은 넓게 퍼지며 땅을 덮어주고 어떤 것은 손 닿는 곳에서 자주 뜯어먹기 좋고 어떤 것은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밭의 분위기 자체를 바꾸어 줍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그저 좋다는 말만 듣고 아무데나 심으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어르신은 이번에는 무작정 따라하지 않고 밭 가장자리의 자리를 하나씩 떠올리며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축축하고 반그늘이 살짝 드는 자리에는 넓게 퍼져 땅을 덮어줄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자주 오가는 길목이나 부엌과 가까운 쪽에는 필요할 때 바로 뜯어 쓸 수 있는 것이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늘 비어 있어서 지저분해지기 쉬운 구석이나 울타리 옆에는 한번 심어두면 해마다 그 자리를 지켜줄 든든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박정호 어르신의 밭 가장자리가 왜 그렇게 차분해 보였는지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그냥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맡은 역할이 분명한 식물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김영수 어르신의 머릿속에도 세 가지 자리가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땅을 덮어주는 자리, 빈틈을 채워주는 자리, 오래 지켜주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식물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잎으로 가장자리를 포근히 감싸줄 머위, 봄부터 향긋하게 올라와 손 닿는 밥상으로 이어질 달래, 한쪽 구석을 오래도록 허전하지 않게 지켜줄 오갈피. 이제 이야기는 풀을 어떻게 없앨까 해서 어떤 식물이 어떤 자리를 대신 살아줄까로 조금 더 깊고 따뜻하게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자리 가운데서도 김영수 어르신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늘 축축하고 조금은 그늘진 밭 가장자리였습니다. 비만 오면 흙이 질어지고 해가 나도 금방 바짝 마르지 않는 그 자리에는 이상하게 풀도 더 질기게 남았습니다. 손으로 뽑아도 다시 올라오고 베어내도 며칠 지나면 또 초록빛이 차오르니 늘 사람을 먼저 지치게 만드는 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호 어르신은 바로 그 자리에 머위를 심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잎이 큰 산나물쯤으로 보였는데 계절이 깊어질수록 그 자리가 왜 머위 자리인지 조금씩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머위는 요란하게 자라는 식물이 아닙니다. 대신 자기에게 맞는 자리에 들어가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영역을 넓혀갑니다. 넓은 잎이 하나둘 펼쳐지기 시작하면 밭 가장자리의 흙이 예전처럼 훤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 햇빛이 바로 내려앉고 그 빈틈으로 풀이 먼저 올라오지만
머위가 자리를 잡은 곳은 분위기부터 달라집니다. 잎이 포개지고 그림자가 생기고 흙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풀을 완전히 없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풀이 마음대로 밀고 들어오는 자리는 아니게 됩니다. 사람 손이 들어가야 하는 횟수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그 모습을 보며 머위의 장점이 단순히 잎이 크다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위는 밭 가장자리를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허전한 자리를 사람이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전에는 지나갈 때마다 풀부터 보이던 곳이 이제는 잎의 결이 먼저 보이고 오늘은 너무 퍼지지 않았는지 살피게 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더 반가운 것은 그 자리가 밥상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린 잎은 쌈으로도 좋고 줄기는 손질의 반찬으로도 쓸 수 있으니 늘 힘만 들어가던 자리가 이제는 집 안으로 무언가를 돌려주는 자리가 된 셈입니다. 다만 머위는 자리를 잘 잡으면 생각보다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밭 가장자리에 심을 때는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밭 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오지 않게 고랑을 분명히 두거나 경계를 정해주면 나중에 훨씬 다루기 편합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그 점을 듣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식물도 자리를 잘못 만나면 일이 될 수 있지만 맞는 자리에 두면 사람 수고를 오래 덜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머위는 단순히 나물이 아니라 밭 가장자리를 조용히 맡아줄 첫 번째 식물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머위가 축축하고 방그늘진 자리를 맡아준다면 사람 손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는 또 다른 식물이 어울렸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그 다음으로 눈길이 가는 자리가 부엌에서 가장 가깝고 밭으로 들어설 때 늘 먼저 밟게 되는 가장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루에도 몇 번씩 눈이 가는 자리이면서도 막상 비워두면 가장 먼저 자잘한 풀이 끼어드는 곳이었습니다. 본밭처럼 크게 손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였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바로 그곳에 달래를 심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영수 어르신도 달래를 밭 가장자리에 심는다는 것이 조금 의외로 느껴졌습니다. 달래는 봄 반찬으로 먹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지 밭두렁을 맡기는 식물이라는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달래의 진짜 장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달래는 밭 가장자리를 거창하게 바꾸는 식물은 아니지만 비워두면 허전하고 지저분해지기 쉬운 자리를 오래 빈자리로 남겨두지 않게 만듭니다.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할 무렵이면 먼저 올라와 자리를 살짝 채워주고 손이 닿는 곳에서 바로 뜯었을 수 있으니 밭과 부엌 사이의 거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좁혀줍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어느 아침 박정호 어르신이 달래를 한 줌 뜯어가는 모습을 보고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거창한 수확도 아니고 등에 짐을 짊어두었습니다. 거창한 수확도 아니고 그저 된장찌개 한 냄비에 넣으면 딱 좋을 만큼 무침 한 접시 내면 충분할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좋았습니다. 밭 가장자리가 더 이상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밥상으로 곧장 이어지는 자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흙냄새가 남은 달래를 다듬어 송송 썰어 넣으면 밭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연결은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기쁨이지만 매일의 삶에는 분명한 힘이 됩니다. 달래는 머위처럼 넓은 잎으로 땅을 덮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역할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서 자주 쓰이고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되는 식물입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밭 가장자리의 가치는 꼭 크게 보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손 뻗으면 닿는 곳에서 제철 향을 내어주고 빈틈을 조금씩 줄여주고 한 계절의 밥상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달래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밭 가장자리를 사람 편으로 바꾸어주는 두 번째 식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래처럼 가까운 자리에서 자주 손이 가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밭에는 조금 더 천천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밭 가장자리를 둘러보다가 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해마다 지저분해지는 한쪽 구석을 떠올렸습니다. 울타리 옆이라 자주 밟지도 않고 그렇다고 본밭처럼 정성껏 돌보는 자리도 아니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풀과 마른 줄기와 잡다한 것들이 뒤섞이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자리는 늘 나중으로 미뤄졌고 손이 남으면 해야지 하다가 결국은 가장 먼저 지저분해지는 자리로 남곤 했습니다. 박정호 어르신은 바로 그곳에 오갈피를 심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영수 어르신도 오갈피를 밭 가장자리 이야기 속에 넣는 것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머위처럼 넓게 퍼져 땅을 덮는 것도 아니고 달래처럼 바로 뜯어 밥상에 올리기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보니 오갈피의 진짜 값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빈 구석을 그냥 빈 채로 두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풀이 먼저 차지하던 자리, 사람 마음에서도 늘 뒤로 밀리던 자리에 오갈피는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해마다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렇게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그 구석은 더 이상 버려진 곳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밭의 한 부분이 되고 오래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그 변화가 참 신기했습니다. 풀은 자라면 또 베어야 하고 베어내고 나면 다시 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갈피는 해가 갈수록 제 자리를 더 단단히 지켰습니다. 봄이 오면 새순이 반갑고 잎이 무성해지면 밭의 분위기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당장 많은 것을 내어주는 식물은 아니어도 오래 두고 보면 사람이 그 자리를 덜 걱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참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예전에는 늘 풀과 뒤엉켜 보기 싫던 구석이 이제는 밭을 받쳐주는 한 축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갈피는 땅을 크게 덮지는 않아도 빈자리를 오래 지켜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영수 어르신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밭 가장자리를 사람 손으로만 끝없이 관리하려고 하면 결국 몸이 먼저 지치지만 자리를 오래 맡아줄 식물을 들여놓으면 해마다 같은 걱정을 조금씩 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머위가 덮어주고 달래가 가까이에서 채워주고 오갈피가 한쪽을 오래 지켜주니 밭 가장자리는 더 이상 쓸모없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수 어르신은 이 세 가지를 자기 밭에서는 어떻게 나누어 심어야 할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영수 어르신의 머릿속에는 밭 가장자리를 대충 한 덩어리로 보는 생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둘레를 따라 한꺼번에 풀이 나는 자리라고만 여겼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니 같은 가장자리라도 성질이 다 달랐습니다. 물이 조금 더 머무는 자리도 있고 햇볕이 오래 머무는 자리도 있고 집에서 가까워 자주 오가는 자리도 있고 늘 눈길은 가지만 손은 늦게 닿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의 성질이 다르다면 심어둘 식물도 당연히 같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밭이 사람을 덜 지치게 만드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하고 반그늘이 드는 가장자리에는 머위가 어울렸습니다. 그런 자리는 흙이 쉽게 드러나고 풀이 성가시게 올라오기 쉬운데 머위가 자리를 잡으면 분위기부터 달라집니다. 넓은 잎이 흙을 가려주고 한여름에도 가장자리가 허옇게 비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엌에서 가깝고 자주 오가는 길목에는 달래가 잘 맞았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두고 자주 쓰는 식물은 그 자리에 더 오래 마음을 두게 만듭니다. 달래는 그저 심어놓는 식물이 아니라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식물이어서 밭과 밥상을 부드럽게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옆이나 뒤뜰 구석처럼 늘 뒤로 밀리던 자리에는 오갈피가 든든했습니다. 그런 곳은 당장 눈앞의 수확보다 오래 자리를 지켜줄 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좋다는 식물을 들여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식물을 어디에 두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머위를 햇볕 강한 마른 자리에 심어놓고 실망할 수도 있고 달래를 너무 멀리 두어 자주 못 쓰게 만들 수도 있고 오갈피를 사람이 자꾸 부딪히는 자리에 두어 서로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밭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식물의 이름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밭의 자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김영수 어르신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풀을 없애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이 자리는 무엇이 맡으면 좋을까 하고 먼저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밭 가장자리를 그렇게 다시 나누어 보니 지저분하고 힘만 들던 둘레가 조금씩 질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결국 사람의 허리와 무릎을 덜 쓰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배려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밭 가장자리를 다시 보게 된 뒤로 김영수 어르신에게 텃밭은 예전과 조금 다른 얼굴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밭을 가꾼다고 하면 먼저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본밭 수확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가장자리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한철 내내 몸이 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밭 하나가 사람을 끝없이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밭을 오래 가꾸는 힘은 더 넓게 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이 힘을 빼앗기는 자리를 줄이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그는 천천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머위는 축축하고 그늘진 자리를 덮어주었습니다. 달래는 사람 가까운 자리에서 계절의 향을 먼저 건네주었습니다. 오갈피는 늘 뒤로 밀리던 구석을 오래 지켜주었습니다. 셋은 서로 같은 일을 하는 식물이 아니었지만 함께 놓이고 나니 밭 가장자리가 더 이상 허투루 비어있는 둘레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풀만 자라던 자리에 잎이 생기고 향이 생기고 기다릴 것이 생기니 사람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지 노동이 줄어든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밭을 바라볼 때 먼저 한숨이 아니라 기대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밭은 사람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만 가꾸면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름마다 예초기를 꺼내들고 허리로 버티는 대신 같은 자리에서 반찬거리를 얻고 계절의 흐름을 느끼고 다음 해를 기다릴 수 있다면 그 밭은 훨씬 더 오래 곁에 둘 만한 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밭일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덜 힘들게 오래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형님 누님 댁의 밭 가장자리는 어떠십니까? 늘 풀 때문에 먼저 지치게 만드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손보면 사람 편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꼭 넓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힘든 한 구석부터 하나씩 바꾸어 보셔도 됩니다. 비워두었던 자리에 쓸모 있는 식물이 들어오면 그 자리의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그러나 오래 사람을 편하게 해줍니다. 다음에는 밭 가장자리 자리별로 무엇을 어떻게 두면 좋은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